안녕하세요. 주식 수익맨 정인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 되겠는데요.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다소 낯선 저축은행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저축은행 상장사로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주가는 큰 급등락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고객을 거의 상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기기라고 하죠. ATM기가 없는 은행이기도 합니다. 공시에도 나와 있는데 당 저축은행은 자동화 기기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주점을 두고 있고 법인 고객들 중심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유일한 저축은행 상장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실적을 한번 보면은 이자 손익을 탄탄하게 좀 받으면서 단기 순이익도 매년 200억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년 550원에서 650원가량의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 배당 수익률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푸른저축은행은 언제든지 13,000원 아래에서는 좀 안정적인 구간, 언제든지 이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위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과열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이 될 텐데 역사적으로 푸른저축은행의 과거 주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다가 2021년에 한번 처음 관심을 받은 이후로 이러한 슈팅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을 잠시 돌아보면요. 2021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 지금 윤석열 현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사회이사로 안대희 전 대법관 영입을 하면서 관련된 이슈를 한번 관심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대선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금리 상승기가 한번 크게 나왔었잖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 테마주로 제주은행과 함께 2022년에도 랠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랠리는 결국 본질적인 좀 오버밸류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슈팅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항상 좀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PBR 종목들 관련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 윗 구간은 조금 부담될 수 있다. 항상 푸른저축은행은 이 밑단을 서서 위에 파는 그런 전략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특별히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빠질 종목은 아니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항상 좀 접근하면서 밑단에 사서 위로 올라가면 팔을 수 있고 PBR은 여전히 괜찮아요. 예, 주당 BPS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보면은 2만 원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PBR은 0.5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여기에선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PER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10배가 넘어가고 있는 수준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주가 PER이 10배 넘어가는 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오버밸류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한편으로 푸른저축은행은 좀 저축은행 PF 관련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가지고, 태양건설 사태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부동산 PF 관련해서 좀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저축은행들 또 대손충당금 쌓고 망하는 저축은행들 나오는 거 아니냐 이슈로 볼 수 있는데, 푸른저축은행은 상당히 안정적인 영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푸른저축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좀 하고 있고요. PF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적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재무제표에서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동사는 이렇게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즉 담보물이 있는 걸 중심 대출을 하고 있고 PF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출 중에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신용대출 비중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담보물이 있는 대출 중심으로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여신 관리를 하고 있다,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BIS 비율 같은 경우에도 23%로 웬만한 시중은행을 훌쩍 뛰어넘는
통상적으로 이제 권장받는 게 이제 8%잖아요. 근데 아득히 넘는 23%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1순위, 우선순위라는 자본을 중심으로 이제 CET1 비율도 체크하기를 하는데, 이 비율 같은 경우 CET1 비율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 CET1 비율도 10이라서 13% 권고받고 있는데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 저축은행이지만 웬만한 시중은행 이상의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좀 위험한 대출, 돈 떼먹힌다라고 하죠. 떼먹히는 대출을 볼 때 이제 고정이야 여신 비율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고정이야 여신 비율은 대출을 했을 때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정상과 요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 그다음에 회수 의문, 그다음에 추정 손실 이런 식으로 대출 채권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고 보면 되겠고 고정 단계부터가 이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이런 대출물들에 대해서는 위험한 대출이다라고 해서 분류를 하는데 이 대출의 합계가 5.77%로 전 분기 직전 분기 대비해서 0.8%, 0.89% 하락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불량이 되었을 때 뭐 워크아웃 같은 걸 신청을 할 때 3개월 연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채권이 고정 이하로 넘어가야만 이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절차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게 이런 은행의 부실 대출 채권들 여부를 기준 짓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들, 뭐 PF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기 관련해서 좀 여기 비중이 높고 이런 분들은 이런 저축은행들은 새로운 매출을 내기도 힘들 뿐더러 기존의 PF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도 쌓아야 되는데 심한 경우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아까 떼먹힐 수 있는 돈이 24%까지 달하는 대하저축은행 같은 곳도 있고 10%가 넘는 곳들도 상당히 볼 수 있죠. 특히 뭐 직접적인 상장사는 아니지만 상상인 같은 경우도 이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되는데 여기도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경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은 시중은행 빅5 은행보다도 BIS 비율이 높고 상당히 안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 그러면서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항상 13,000원 정도 아래에서는 언제든 좀 편안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보면 550원가량 배당을 하다가 2022년부터는 이제 650원 그리고 이번에도 650원 배당을 했었고 이미 물론 배당 기산일은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31일로 이미 결정을 좀 지었긴 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연말쯤 되면은 또 배당 이슈 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이 구간 아래에서는 13,000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충분히 배당주로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아래에서 하면은 연말까지 최소한 손해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주는 이유가 사실 미래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기도 하고 개인 고객을 다루지도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영업 문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뭐 10%, 20%밖에 안 되면은 사실 배당을 하기가 좀 싫을 거잖아요. 배당을 해봤자 다 외부 주주들한테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그 지분율이 63%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당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실 보수적이면서 안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점 같은 경우에도 신사, 종로, 도곡, 신도림, 마포 등 서울에만 두고 있는 그러한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갈 때 뭐 여기서 테마성으로 더 따라붙는 거는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세요. 저 PBR 종목들 이렇게 은행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쉬면서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속도가 조금 이제 인하가 좀 지연되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돈이 도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3월 FOMC에서 발표를 하고 5월달로 분위기가 넘어갈 거잖아요. 5월에는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은행주들 한 번 더 차익률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과열 예고도 떴는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3,000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연말까지는,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 아래에서 사면은 결국은 한 번은 올려주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다른 저축은행 좀 망하는 이슈 나오거나 뭐 PF가 더 논란이 돼서 막 호떡 쏟아지는 이슈 나와가지고 뭐 8,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땐 편하게 주워 담으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아랫단에서 좀 사면 되는 상당히 내실이 있는 그러한 저축은행의 유일한 직접적인 상장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푸른 저축은행이 어떻게 좀 돈을 벌고 있고 어떠한 좀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서 테마성 이슈가 나올 때는 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도 있으면 챙겨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